앞에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내년에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면서 다양한 경기 부양책들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앞서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이찬호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함께 주요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부가 이전에 3.0%에서 이번에 2.6%로 경제 성장률을 낮춰 잡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만큼 정부에서도 이제 대내외 불확실성들이 산적하다는 것을 또 반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좀 하방 리스크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들은 뭐가 있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내년에 경기가 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우선 그 재정이나 정책금융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20조 원 이상 동원해서 경기 하방 리스크를 막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특히 내년 1, 4분기부터 경기 흐름이 더 꺼지지 않도록 조기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가계부채 1,300조 원 시대, 또 내년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부담도 안고 있는데요. 자, 금리 상승에 따른 채무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경험하신 바와 같이 미국 금리가 인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중금리가 인상되면서 채무자의 부담이 느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시중금리가 인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통화 안정채권이라든지 국제 발행 물량을 적절히 조정해서 금리 상승을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와 함께 사실은 그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거 부담을 줄여들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금융이라고 있으면 4대 정책금융이라서 바꿔드림론, 햇살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내년에 1조 3조 원 늘려서 최대 7조 원까지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정책 모기지라고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저금리 대출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40조였습니다만 올해가 40조였습니다. 내년에 44조로 4조 원 들여서 공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 그 채무자가 부담을 덜게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한계 차주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서민층이 될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맞춤형 채무 조정을 실시를 하고 그걸 통해서 원리금 부담을 깎아주거나 또는 그 제기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드릴 생각입니다. 예, 금융에 대해서 워낙 방안을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워낙 문제들이 좀 산적해 있다 보니까 바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회사들의 여윳돈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투자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업들의 투자를 좀 늘리기 위해서 유도 방안들이 있을까요? 기업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경쟁적 방안을 제시한 것이고 그게 아마 최고의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세제와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고용 창출 투자세 공제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예. 한 2%포인트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투자와 관련해서 저희가 정책 금융을 지원을 합니다. 무작정 모든 분야 다 지원한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85조 원을 집중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지고요. 물론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관심 갖고 있는 것은 공공 부분에 있어서도 마중물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 부분에서는 친환경 투자와 그리고 SOC 투자, 특히 요새 최근에 지진이나 이런 문제가 나와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내진 보강에 관계된 투자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계소득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하위층의 경우에는 좀 가계소득이 줄었고 반면 상위층은 증가했다라고 나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경기 악화 속에서 소극 양극화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제일 힘든 부분이 취약계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에는 지원이 필요한데요. 취약계층은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사상 최대로 일자리 예산 17조 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내년 1, 4분기 또는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 고용이 어렵다는 부분을 감안해서 공공 부분에서 내년에 6만 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일자리를 공급을 하는 것이고요. 그와 함께 복지 부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위 계층이 대부분의
분들이 1, 2인 가구이거나 노인이 세대주인 가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 기준을 봐서 이러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생계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런 1, 2인 가구와 노인 가구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저희가 빠르게 금융 문제부터 기업들의 투자 촉진 그리고 소비 양극화에 대해서까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정부의 정책들 새로운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경제정책 이번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크게 보면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경기와 하방 리스크 차단, 그리고 민생 안정, 그리고 미래 대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하나 말씀드리면 경기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조 원 이상의 경기 부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민생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공공 부문의 6만 명 이상 신규 채용과 그리고 청년이나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요즘 최근에 화두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대책을 차근차근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스타 벤처를 20년까지 100개를 육성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심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저출산 부분에 대한 대응이 되겠습니다. 예. 저출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에 혼인 세액 공제를 신설합니다. 그래서 혼인을 하시게 되면 1인당 50만 원, 그러니까 두 분이 맞벌이 하실 경우에 1인당 1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함께 주요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